자, 상충곡 보겠습니다. 정극인. 봄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칭송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런 류의 어떤 글들이 되게 이제 약간 효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자연 친화하고 그 다음에 약간 산중에 묻혀 살고 이런 거에 약간 최초의 좀 유명한 작품? 그러니까 최초는 아닌데 사실은 좀 유명한 작품 중에서 좀 약간 초기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정국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조선 초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런 어떤 종류의 이런 글들을 갖다가 우리 이제 가사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 특성, 가사 이런 형식을 갖다 가사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작품은요 어쨌든 화자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자연 친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자연 친화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지고 자연 친화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이면서 이제 안빈낙도의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플러스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속수에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미련을 주지 않고 속수 X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자연에만 이제 뭔가 하려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어떤 성찰을 보여준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에 좀 중요한 곡은 어쨌든 이 봄의 어떤 풍경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춘경이라고 하거든. 춘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실적이고 좀 생동감 있는 묘사를 했다.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해가지고 이게 좀 대표적으로 좀 표현이 자주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은일지사라고 합니다. 이 은일지사라는 표현은 자연에 은거하는 어떤 이 지고한 어떤 뭔가 뭐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니? 약간 선비 그런 약간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우리 지문의 내용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서사부터 보시죠. 자, 속세에 묻힌 사람들아 내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속세는 세모지 홍진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를 갖다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국화문 혼형체를. 근데 홍진이라는 표현이 진짜 자주 나와. 됐지?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 당연히 색채어 쓰였죠. 그죠? 색채 대비는 아니에요. 그냥 색채어가 쓰였습니다. 이제 약간 이거는 붉은 먼지 이런 뜻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약간 속세지, 그지? 자, 그래서 옛사람의 풍류에 내가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미칠까? 못 미칠까? 요 표현들, 그지? 이런 거 이제 다 서리법이죠, 그죠? 자,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치고 있다라는 일종의 어떤 자부심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나 이제 옛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선비처럼 지내고 아니 자기가 선비 참 선비가 아니라 저 뭐 신선처럼 지내고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천지간 남자로 태어나서 몸이 나만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그지? 많다 이 말이야. 그지? 많지만 자, 살림에 묻혀서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 놈은 많은데 이런 어떤 자연에 내가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 나 같은 즐거움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른 말인가 이런 것도 이제 서리법이죠. 그래서 이런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자연 친화를 못하는 사람들, 자연 친화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뭘 느끼고 있어?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 그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됐고, 자, 그래서 수간목을 벽계수에 얇게 두고 이랬으니까 초가삼간 이제 이런 표현들 수간목 이런 표현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데 자연 친화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뭐야 양반 아니냐고. 근데 양반이 이런 이제 작은 집에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런 얘기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이제 초가삼간 그러니까 수간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빈낙도 안분지죠. 안분지중 내 분이 굉장히 내 분에 딱 맞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이거에 만족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 속세에서 이런 이제 자연 쪽으로 이제 온 거니까, 그죠? 속세에서 이제 자연 쪽으로 이렇게 온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공간의 이동이 보이니? 이렇게 봐도 되겠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어떤 그 시장 전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송죽 우를리에 풍월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것 속에서 나는 자연의 주인이 될 거예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있은 일종의 어떤 자부심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네요. 됐죠? 자, 본사 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 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 배경이죠. 계절적 배경이 지금 새 봄이 된 거예요. 계절적 배경. 그래서 도와 행화는 그러니까 이 지금 계절적 배경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어떤 요소인 거지, 그지?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석양에 굉장히 엄청나게 피어 있는데, 그지? 자,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우 중에 푸르도다. 녹양방초는 이제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인데 그런 풀들이 어디서 가랑비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이제 새우 중 요런 이제 가랑비도 그죠? 마찬가지로 계절감이 나타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래서 칼로 이거를 잘라냈니 물로 그려냈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뭐 했는가 뭐뭐 했는가 이런 표현을 똑같이
씀으로써 뭐뭐로 뭐뭐 했는가 뭐뭐로 뭐뭐 했는가 그지 이런 걸 갖다 이제 대꾸법이라고 하죠. 문장 구조의 반복. 그래서 대꾸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도 밑에도 보면 조물주의 어떤 그 조물주의 어떤 조화신공이 그지 물물마다 사물마다 굉장히 헌사롭다 굉장히 약간 야단스럽다 엄청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 그쵸?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뭐 하다 뭐뭐롭다 뭐뭐한가 뭐뭐한가 이런 표현을 쓴 거 봐서는 비슷한 혹은 유사한 통사구조라고 하죠. 문장구조를 통사구조로 활용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래서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이겨서 그 소리마다 교태롭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새가 결과적으로 이제 봄의 기운을 못 이겨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 이제 감정이입이지. 왜? 나도 이 지금 봄 때문에 감정이 엄청 기분이 좋은 거잖아. 그렇잖아?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청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청각적 심상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모습을 갖다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일으키고 있지.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약간 생동감을 갖다가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소리 막 서라운드잖아. 그치? 막 소리도 보여주고 막 약간 풍경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 거지. 봄 경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예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은. 자 그래서 나는 결국은 어때요? 이제 나는 지금 이제 물화일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글의 주제죠. 그죠? 자연에 대한 어떤 물화일체. 그래서 흥겨움이야 다르겠네. 내가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까 물화일체니까 어떻게 흥겨움이 다르겠냐는 거야. 내가 흥이 엄청 좋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시비에 걸러두고 그러니까 살인문이야. 이거는 문이야 문. 살인문 밑에. 원래? 자 살인문이요. 이제 문이에요. 문에서 걸어도 보고 정자에 앉아도 보니 이랬으니까 자 방금 내가 어디 있었냐면 수간모옥에 있었는데 수간모옥에서 살인문으로 갔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정자로 갔으니까 간단하긴 하지만 공간의 어떤 이동에 따라 가지고 시상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요음영하여 산이를 적적하다 이랬으니까 소요음영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한가롭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산일이 적적하다. 산 속의 하루하루가 아주 그냥 한가롭고 적적한데 한중직미, 한가로움 속에 참된 즐거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지.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됐죠? 자, 한중직미라고 하면 한가로움 중에 느끼는 가로운 중에 느끼는 진정한 아름다움 뭐 이런 뜻이거든. 진정한 아름다움 이게 지금 주제야. 됐죠? 이런 사람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알 일이 없으니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봐 이웃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요 이웃들이 이제 누구겠어요? 일단 도노법이지, 그지?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어떤 자 청자를 설정하였어요. 정자 설정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말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이웃이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자연을 지향하는데 이웃들한테 어딜 가자고 하면 야 우리 산수 구경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지? 자 봐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자의 의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나의 어떤 이제 그 정자에서 그지? 정자라는 아주 한정된 공간에서요. 한정된 공간에서 어디로 이제 퍼져나가냐면 야 우리 이웃들아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야, 우리 산 보러 갈까? 이제 바다 보러 갈까? 이렇게 한 거잖아. 산수 전반으로 그러니까 자연 전체로 산수 전반으로 이게 이제 자연 전체라고 볼 수 있겠지. 자연 전체로 뭐가 확대됐다? 의식이 확대되었다. 이렇게도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확보가 아니고 모의고사에서 한번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맞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신식으로 내가 출제되는 건 봐서 굉장히 지엽적인 것만 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오면 좀 어렵겠지, 그치? 의식의 확대가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답청이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자연친화 하는 거죠, 그죠? 자연친화를 겁나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채산하고 아침에 이제 나무를 캐고 저녁에는 이게 나조이 이러면 이제 저녁에는 그지 조수하세 그러니까 낚시를 합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여전히 이제 자연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에서 보여지는 측면들은 전부 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대꾸법으로도 표현하고 뭐뭐이란 뭐뭐하고 뭐뭐이란 뭐뭐하고 그지 뭐뭐하고 뭐뭐하세 뭐 약간 이런 표현들 그지 대꾸법도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열거하고 있는 거죠. 열거법 두 개 확인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자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갓 괴어서 갓 이런 표현이니까 이제 금방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금방 이제 만들어서 그지 익은 술을 가지고 갈건으로 받아놓고 이랬으니까 이제 두건으로 걷어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갈건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칡뿌리로 만든 두건이라고 했잖아. 야 이 사람 양반이라 그랬지. 양반이 뭘 써야 돼? 원래 말총에 갓을 써야 되잖아. 굉장히 비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칡뿌리로 만들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분지족 안빈나토인 거지.
근데 이걸 잘 못 찾아요. 그죠? 뭐 강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요게 안빈각도 안분지조인 걸 잘 못 찾아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로 이제 받아 놓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꽃나무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수 놓고 수를 세면서 먹을 건데, 그지? 화풍이 건득 불어서 녹수로 건너오니 이랬으니까 화풍은 이제 화창한 바람이지. 이게 불어 가지고 어떻게 녹수로 건너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잔수를 세면서 먹으면서 이제 푸른 시냇물로 갔는데 그 푸른 시냇물이 결과적으로 낙콩, 이런 표현들. 요 두 개가 이제 지금 얘는 이제 붉은색이고요. 얘는 위에 있는 거 이제 푸른색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색채 대비로 이제 보여지는 거 보이겠지, 그지? 색채 대비 분명히 이제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바람이 수평적으로 불고 있죠. 수평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술 먹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자, 그런데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스해진다. 봐봐, 잔해지는 거니까 청향, 맑은 향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잔에다 진다, 내려가는 표현이고, 낙홍, 붉은 높잎도 어째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 향기와 뭐가 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결과적으로 수직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람은 수평적으로 움직이는데 향기와 어떤 꽃잎은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두 개가 굉장히 어떤 이미지적으로 병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병치라는 건 이제 나란히 다른 것들이 배열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대꾸법을 통해 가지고 후각과 어떤 촉각의 시각의 이제 복합적인 어떤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 이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내가 결국 붉은 꽃잎이 돼가지고 내가 옷에 떨어진 거니까 내 옷이 붉은 꽃잎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 무라일체의 어떤 감정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옛날 이제 그 노인들은 그 아이를 되게 많이 데리고 다녔어. 그러니까 아이 그 뭐라 그러나 그 약간 시동? 이거 뭐라 그래야지? 그 약간 노예? 노예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실제로 맞으니까 그 어린 노예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걔한테 술심부름도 시키고 잔심부름도 되게 많이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동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이인 거죠, 그죠? 술동이가 비었으면 나한테 알려서 내가 아이 시켜가지고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가지고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애는 술동이를 메고. 술동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엄청 무겁긴 무겁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포인트가. 그래서 내가 미음안보하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의 맑은 모래 위로 흐르는 어떤 물에 위에 잔에다가 씻어서 부어서 들고, 그지? 청류를 굽어보니까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숭아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릉이 가깝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지? 물론 보통 천상계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제 이 복숭아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 봄이라는 풍경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무릉도원임을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뭘 보여주고 있어? 자연친하고 있는 만족감을 갖다가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 좋겠죠, 그죠? 별거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릉도원은 여기서 이제 이상적 어떤 공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이 이상적 공간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 별거 없다. 그래서 송간이 세로에 두견화를 붙여들고, 그러니까 송간세로라고 하면 소나무 사이에 세로, 아주 작은 길이에요. 작은 길에 두견화를 붙여들고 진달래꽃을 내가 붙잡고 봉두에 급히 올까 해서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이랬으니까 이제 내가 지금 산봉우리로 급히 올랐지. 그러니까 이 봉두로 오른 것 자체가, 그러면 잘 봐. 내가 지금 어떻고 있냐면 아까 이제 정자의 수간 모옥에서 결국 크게 보자면 이제 정자로 간 거고요. 그 정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술 먹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자연 속으로 갔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지금 산봉우리로 간 거잖아, 그잖아. 자, 어마어마한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 이동에 따른 어떤 시장 전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 결국 산봉우리라는 것은 봐봐, 결국 이거잖아. 나와 자연은 동일한 존재야. 나와 자연은 동일한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산봉우리에 있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야? 굉장히 높은 존재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 거야. 내가 자연에 있으면서 화자가 정신적 경지가, 화자의 정신적 경지가 굉장히 올라간 거지, 그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그것과 굉장히 대응하고 있는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신선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천천말랑이 곳곳에 있어.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서 연화 1위는 금수를 재폈는데 이랬으니까 안개와 노을에 빛나는 햇살들은 아름다운 비산을 마치 펼쳐놓은 건 어때요?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효합니다. 이랬으니까 엊그제 굉장히 거뭇거뭇했던 들판이 이제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거뭇거뭇하다는 표현과 그리고 이제 봄빛이라는 표현 두 개가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색채 대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마지막입니다. 자, 이 표현이 정말 다른 시에 진짜 많이 나왔지. 그지?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요.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래요? 주객전도라 그러죠. 내가 꺼리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내가 꺼리는 거야. 내가 꺼리는 게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지? 공명도 싫어요. 부귀도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난 뭐가 좋아요? 청풍명월 자연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두 개의 소재를 갖다가 대조함으로써 자연 친화를 갖다가 더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말고는 다른 벗들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거 이제 서리법이지. 그지? 다른 벗들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단표누왕에 이제 단표누왕이 이제 내 아이의 어떤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안본지족이라 안빈낙도야. 밑에 나와 있습니까?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는 거. 이게 결국 진짜 안본지조로 안빈 낙도거든. 근데 그러면서도 헛된 생각, 해음,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해음이 뭐예요? 결국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갖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의지가 굉장히 굳은 걸 얘기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백년 행랑이 이만한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서리밤을 통해서 야 나쁘지 않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만족감을 갖다가 굉장히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또 자부심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같지. 그지? 화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정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빅나또에 대한 어떤 지향 플러스 내가 뭐에 대한 지향 어떤 자연 친화에 대한 지향을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